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예전에 이제 와인잔과 그 다음에 그 와인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시뮬레이션까지 했던 영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영상에 이어서 이제 캐시로 만들고 그다음에 렌더링해서 그럴듯하게 아웃풋을 내는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선 돼 있습니다. 뭐 이전 영상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위에 우선 링크를 하나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을요.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오브젝트 이제 이미 그 전에 영상을 보셨다라고 하면 이 와인잔의 이 액체 느낌을 파티클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화면에 보일 수 있게끔 이제 캐시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캐시 작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fx 항목에 보게 되면 여기 캐시, n 캐시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가장 처음에 create new 캐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n 오브젝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캐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옵션에 보게 되면 이렇게 캐시를 저장할 경로와 그 다음에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이름은 기본적으로 오브젝트의 이름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뭐 경로나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뭐 혹시라도 이제 여기는 이 파일 네임을 프리픽스로 붙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걸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캐시의 포맷 이렇게 되어 있고요. MCX, MCC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뭐 사실 이건 압축과 비압축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하나의 파일로 캐시들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개당 파일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그 프레임당 이 캐시로 만들 것인지 라는 옵션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보게 되면 이 레인지 렌더링 세팅에 맞춰서 캐시를 건들 것인지 아니면 타임 슬라이더에 맞게끔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시작과 끝부분을 지정을 해줄 것인지 라는 부분이 있고요. 밑에 보게 되면 몇 프레임당 하나씩 걸 건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세팅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글씨 크레이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크레이트를 하게 되면 혹시라도 이제 있게 되면 뭐 리플레이스 해서 덮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뭐 이건 있을 경우에는 리플레이스 리그지스팅 라고 해서 파일도 있으면 그 파일 자체를 또 덮어쓰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했기 때문에 시간 좀 걸리는 작업이니까 요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캐시로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럼 이제 캐시로 만들었고 이제 이거를 렌더링에 그럴듯하게 이제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렌더링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세팅은 우선 이제 아놀드 렌더링을 이용해서 하게 할 거고요. 아놀드 그래서 이제 각각의 오브젝트에다가 아놀드 쉐이더를 좀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Assign New Material 그래서 쉐이더에 이렇게 AI 스탠다드 서페이스 적용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이 와인 액체 Assign New Material 와인의 스탠다드 서페이스 그 다음에 바닥도 선택해서 Assign New Material AI 스탠다드 서페이스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렌더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렌더링 해보게 되면 이건 테스트로 렌더링 해본 상태입니다. 렌더링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되는 상황일 거예요. 그 이유는 오브젝트는 이렇게 알파 값을 보면 있지만 안 나오는 이유는 이제 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을 세팅을 해줘야겠죠. 아놀드 선택을 하고 라이트 해보게 되면 간단하게 세팅할 수 있는 이 스카이돔 라이트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면 이 뭐 자연적인 그런 반사광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쉽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렌더링 우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는 이 오브젝트에서 이제 하얀색 빛이 나와서 이 오브젝트에 자연스럽게 붙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자도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전방위적으로 그 나오기 때문에 바닥에 이제 오클루전 느낌이나 이런 것들도 표현되어 있고요. 반사광에 의해서 비춰지는 그런 것들도 이제 표현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그림자가 아니라 약간 이제 이런 뭐 반사광에 의한 간접 그 그림자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주광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주광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좀 자연적인 빛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어떤 이제 좀 이미지를 씌워주는 게 좋습니다. 컬러에다가요. 클릭해서 어떤 파일을 좀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뭘 적용해 주냐면 소스 이미지 여러 가지 이제 파일들이 있는데 HDRI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용을 해주시면 좀 좋게 쓸 수가 있거든요. HDRI라고 하는 거는 뭐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이미지라고 해서 그 단순히 숫자 0에서부터 1까지의 그 간격으로 있는 이미지가 아니고요. 위아래로 더 레벨이 있습니다. 플러스 뭐 1, 마이너스 1. 그래서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도 있고 마이너스 몇 가지 하여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두운 부분 더 어둡게, 밝은 부분 더 밝게, 단순히 하얀색이 아니라 더 하얀색, 더 하얀색, 더 밝은색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가 있으면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실제 이제 촬영을 한 이 데이터에서요.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여기 태양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밝게 표현되어 있겠죠. 그러면 저기서 실제 빛이 나는 느낌으로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이 HDR 이미지, 뭐 다른 이미지들도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이미지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생긴 이미지, 뭐 인터넷상으로 뭐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HDR 이미지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이미지도 디스플레이가 되게 되고요. 렌더링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실외의 느낌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주 광원이 화면에 이제 나와서 그림자가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봤던 보조 광원은 조금 줄었죠. 왜냐면 아까 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이제 빛을 뿌리는 거지만 지금은 주 광원에 의해서 뿌려지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 그림자 요거의 위치는요. 이렇게 돌려보게 되면 실제 이미지에 이렇게 태양 위치에 그림자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이미지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주 광원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라이트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쉐이더들을 세팅을 해줄 텐데요. 여기는 이제 Y자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스탠더드 서페이스 선택을 해주고요. 이게 이제 아놀드 쉐이더고요. 아놀드 쉐이더에 보게 되면 이렇게 프리셋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세팅을 하고 참고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내부적인 것들을 알아주는 게 좋겠지만 그래서 그 중에 글래스라고 하는 거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리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 여기 뭐 블렌드 뭐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우선 리플레이스를 하게 되면 그냥 완전히 이 유리 느낌을 채워주는 겁니다. 여기다 뭐 다른 거 섞고 싶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을 한 10% 섞다 그러면 블렌드 10%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리 느낌을 적용해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액체는 또 여러 가지 중에 블러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와인 같은 경우 약간 피 느낌이 좀 있으니까요. 블러드를 리플레이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 오브젝트는 약간 빛나는 느낌으로 크롬 느낌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약간 금속 느낌으로 좀 조정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하게 되면 기본적인 세팅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자연스럽게 화면에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원하는 느낌으로 조금 조정을 좀 해줘야겠죠. 그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될 겁니다. 우선 여기 있는 이 바닥이 너무 반사가 심해서 그걸 좀 줄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보게 되면 여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 금속 느낌은 여기 베이스에 보게 되면 이제 메탈리스트라고 하는 항목에서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탈리스트가 1이라고 하게 되면 위에 있는 이 칼라 값이다 이런 것들에 영향을 안 받고 그냥 검은색이 돼서 이렇게 그냥 거울처럼 표현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조금 낮추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이 칼라 값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살짝 하얀색이 되게 되는데 뭐 이것도 확실하게 검은색으로 바꾸게 되면 메탈 느낌은 좀 줄고 색깔은 검은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약간 반사되는 정도는 줄고요. 그 색깔 자체는 검은색 어둡게 이제 표현되게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반사되는 정도가 너무 강하다.
좀 약하게 반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스페큘러라고 하는 항목에 이렇게 러프니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거친 느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0이라고 해서 거친 느낌이 없기 때문에 완벽 거의 반사가 거울 같은 느낌이 들게 되고요. 만약에 이 값을 조금 높여주게 되면 이 반사되는 게 약간 거칠게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정확하지 않게 표현되게 돼서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리 또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에 또 뭔가 색깔을 넣고 싶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색깔이 너무 좀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면 여기 이제 이 칼라 값을 조정을 해주면 되는데 잠깐요. 여기 이제 물론 이제 이 칼라 값을 이용하면 되지만 여기는 이 오브젝트는 투명도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여기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트랜스미션이 지금 이렇게 그 투명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높게 돼 있어서 이 베이스의 의미가 없어진 걸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라 값을 조정해 주면 돼요. 약간 푸른빛의 그런 그 푸른빛의 뭐 잔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약간 푸른색, 살짝 푸른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른색으로 해주게 되면 이렇게 잔 자체가 하얀색 잔이 아니라 약간 푸른색 투명한 잔이 만들어지게 돼요. 너무 그렇죠? 네, 조금 더 너무 그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약간 투명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푸른빛이 도는 그런 겁니다. 티는 잘 안 나지만 약간 푸른빛을 갖고 있어요. 푸른빛이 갖고 있는 색깔로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투명한 그런 약간 푸른색에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있는 이 블러드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블러드 같은 경우는 트랜스미션도 조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칼라에서 이제 베이스 칼라를 넣어줬고요. 트랜스미션에서는 살짝 0.1만큼의 투명도를 갖고 있는 상태가 되게 돼요. 조금 더 투명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트랜스미션 값을 좀 높여주면 좀 더 투명한 그런 액체의 느낌을 표현되게 됩니다. 지금 약간 그 액체가 불투명해 보인다 라고 생각되게 되면 이 트랜스미션의 웨이트 값을 조금씩 낮춰주게 되면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표현해 주도록 할까요? 아직 불투명한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0.8 정도? 그럼 조금 더 투명해져서 뒤에 있는 것들이 약간 비추는 그런 느낌도 표현되게 되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이 프리셋에서 어느 정도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느낌으로 조정해 주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왠지 설정한 게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보이니까 우선 좀 더 투명한 느낌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와인도 마찬가지로 색깔이 덜 투명한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배경 같은 게 조금 거슬린다. 이 디스플레이가 되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돔 라이트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카메라라고 하는 값이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값을 0으로 해주게 되면 이 뒤에 이미지가 렌더링이 안 되고 투명한 오브젝트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반사는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 오브젝트에 반사되는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되고요. 이 뒤에 이 이미지, 이 그 라이트로서의 이미지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최종적으로 이제 렌더링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뭐 이렇게 한 100장짜리 렌더링을 이렇게 하나씩 저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시퀀스 렌더링이라고 해서 순차적으로 렌더링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FX의
있는 게 아니고 렌더링 항목에 렌더, 그 다음에 렌더 시퀀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배치 렌더도 비슷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 배치 렌더는 외부의 명령어, 렌더 명령어를 이용해서 돌리는 거고요. 이 배치 렌더를 사용하게 되면 아놀드 렌더링은 라이센스 문제가 생겨서 이 보통 뭐 그 뭐라고 하지? 하여튼 드롭, 네, 하여튼 그게 좀 이미지가 뭐 생기게 됩니다. 뭐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라이센스, 하여튼 네, 그게 있는데 그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렌더 시퀀스를 하게 되면 이 마야 내에서 렌더링하고 한 장 렌더링하고 저장하고 렌더링하고 저장하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게 맞아요. 옵션을 보게 되면 어떤 카메라를 보여지는 부분을 렌더링 할 것인지, 보통은 이제 크리에이트에서 카메라를 생성하겠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선택하고 카메라가 보고 있는 거를 보통은 렌더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라고 하면 카메라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카메라 1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enable layer, 모든 적용되어 있는 레이어를 다 렌더링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렌더러블이라고 되어 있는 카메라를 모두 렌더링 할 것인지, 그럼 이게 비활성화가 되게 되죠. 그리고 이 범위 렌더링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뭐 로컬 오버라이드를 무시할 것인지, 뭐 이것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 파일 아웃풋 로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지정해 주고요. 렌더링을 해주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경로는 여기서 조정을 하고요. 파일 네임은 여기 있는 렌더 세팅에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지 렌더링이 되게 될 겁니다. 이 패스는 무시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세팅을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시퀀스 렌더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파일 이 길이도 좀 길어졌는데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시면 구독하기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